아시안컵 이후 클리스만 감독 논란, 국가대표 선수단 내분 문제가 축구계를 뒤집었습니다. 경기 리뷰 혹은 인터뷰가 아닌 이슈가 뉴스 일면을 점령하고 대중들이 관심을 가진 건 유례없는 일인데요. 축구계를 넘어 정치계, 연예계도 관련 이슈들에 발언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집중이 된 건 손흥민과 이강인을 둘러싼 하극상이었는데요. 대표팀 최고 인기 스타 두 선수가 충돌을 했고 후배가 주장을 거스른 사건입니다. 크고 작은 선수단 내부는 어떤 세대 대표팀에나 있었지만 대한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경우는 거의 최초의 일이었기에 일파만파 퍼져갔습니다. 두 선수의 이름을 앞세운 루머가 양산되는 것도 큰 문제였는데요. 가짜뉴스도 유튜브와 온갖 플랫폼을 타고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 가짜뉴스는 이강인이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으로부터 강제 방출되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국제축구연맹 회장도 이강인의 모든 이적 시장 개입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해당 영상은 이강인이 이미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도 분열의 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미 PSG 이적 이후 다른 선수들과도 비슷한 내부 분열 상황을 발생시켜 왔다는 사실이며 이미 이강인은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 감독 엔리케와 감정적인 면담을 5차례 이상 진행해왔다고 선동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을 신뢰하는 팬들이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해당 영상이 업로드되고 20시간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는 60만 회를 넘었습니다. 댓글의 누리꾼들은 이강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피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등 해당 영상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해당 영상의 정보는 100% 가짜입니다. PSG가 이강인과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고 인판티노 회장이 이강인의 이적 시장에 개입해 이적을 금지했다는 이야기도 거짓 정보입니다. 이강인이 PSG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이외에도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꾸며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인 것처럼 퍼지는 것에 대해서도 위험하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요르단전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줬다입니다.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마음이 상해 패스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패스를 안 줬다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나왔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나온 추측성 이야기가 기사로 보도되며 이제는 사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강인이 동나이대 동료들끼리 물병 던지기를 하거나 서로 악수를 안 받아줬다 등도 이제 와서 보니 식으로 루머 양산에 일조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취재를 하거나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님에도 아님 말고 식 커뮤니티 반응을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 모든 관심과 비난을 선수들에게만 향하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과거 인터뷰들도 속속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한 패션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막내가 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대목입니다. 지난 2023년 8월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강인은 손흥민과의 첫 훈련 때 사진을 보며 막내 생활의 고충을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고충은 없고 좋기만 하다. 너무 편하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안에서는 부모님이나 누나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챙김을 받았다. 지금도 그렇고 팀에서는 챙김을 많이 받는 건 아닌데 다 형들이라 너무 재밌고 형들이 해달라 하면 다 해준다며 막내가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최근에는 더 이상 막내가 아니게 될 때가 있어 슬프기까지 하다고도 했는데요. 그는 이제 가끔씩은 어딜 가도 막내가 아니더라. 나도 아직 많이 어린데 더 어린 친구들이 나타나다 보니 계속 막내였으면 좋겠다. 아예 막내이든지 아예 고참이든지 중간이 제일 별로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이강인은 슛돌이 시절 자신의 울프컷 헤어스타일이 본인의 의지였냐는 질문에 저 나이 때 뭘 알겠냐. 저는 그때 저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18살이었을 때 U20 월드컵 8강에서 보여줬던 일명 깃발 먹방 사진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어서 코너킥 깃발에 기대고 있는 거다. 도대체 저 때 저걸 왜 물었는지 모르겠다. 이로 기대고 있었던 거지 먹방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골든볼 수상 당시에는 기쁨보다 실망감이 컸다고 솔직히 털어놨는데요. 그는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는데 우승을 못해서 뭘 받아도 기쁘지 않았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슬픔 때문에 골든볼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인터뷰였지만 사태가 커지자 다른 인터뷰 내용은 상관없이 막내가 갑이라고 발언한 부분으로 인해 논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강인 논란으로 괜한 불똥이 튄 곳도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골수 팬으로 알려진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입니다. 앞서 파비앙은 이강인의 PSG 이적 소식이 전해진 후 파비 생제르맹 채널을 개설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최근 업로드된 영상에 이강인과 그를 응원하는 파비앙에 대한 비판 댓글이 쏟아진 것인데요. 누리꾼들은 파비 생제르맹 채널에 구독 취소하겠습니다. 파비앙 실속은 동아줄을 잡았네요. 이강인 선수 더 이상 응원하지 마세요 등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파비앙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는 누리꾼들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비앙은 한국으로 돌아왔음을 알리며 많은 사람들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어요. 이라고 반응했습니다. 파비앙은 지난 2022년 영주권 취득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10년간 한국에서의 삶이 보장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파비앙은 이번 카타르 프랑스 일정은 다사다난했지만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나름 잘 마무리했어요. 일희일비하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라는 글을 덧붙이며 이강인 논란 후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게시글을 접한 팬들은 너네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비앙 언제나 응원할게요. 나쁜 말하는 사람들은 일부예요. 악플 신경 쓰지 마세요 등 댓글을 남기며 파비앙을 위로했습니다. 아직 아시안컵의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선수들은 소속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강인은 소속팀 훈련에 밝은 표정으로 참여했는데요. 공개된 짧은 영상에서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 아슈라프 하키미 등 주축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이강인 또한 밝은 표정으로 간단한 패스 훈련에 임하며 회복에 집중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또한 PSG는 이날 생일을 맞은 이강인을 위해 이강인 선수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강인을 향한 응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인범은 개인적으로도 팀적으로도 너무 간절하게 준비했던 대회였기에 4강 요르단과의 패배 후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회복이 쉬운 일은 아니다. 리그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절망하는 시간도 사치라고 아시안컵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았습니다. 황인범은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에도 겸허한 자세를 보였는데요. 그는 나를 포함 이번 대회로 부족한 모습들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많이 보여져서 그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형들, 친구들, 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라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기에 26명 명단에 뽑혔고 또 경기장에 나선 것이라고. 그러니 자부심을 잃지 말자고. 여전히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러니 부족함을 받아들이되 힘을 잃지 말고 꼭 모두가 힘을 내서 이겨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자고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유자적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의 놀이에 놀아났습니다. 수차례의 경고음에도 대한축구협회는 귀를 닫았습니다. 이제 와서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운영이나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감독에게 기대하는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했고 앞으로도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발표를 듣고 있기에는 상처가 너무 큽니다. 어느 조직이든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 충격인데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대한민국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축구팀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주장 완장은 권위를 상징하며 캡틴의 공적 이야기는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질서가 지켜집니다. 이강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그의 직설 화법은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이강인의 거침없는 행보에 힘겨워하는
형들도 꽤 있었는데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손흥민이 아닌 다른 형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로 문제가 됐습니다. 손흥민이 폭발한 것은 이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사과의 글과는 별개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이강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자극적으로 루머가 연이어 나오며 정작 더 관심을 받고 더 비판을 받아야 할 대한축구협회는 시선 밖에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후 대한축구협회 행보는 지금 한국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여전히 선수들을 비난하는데 초점이 쏠려 있고 그저 루머만 양산해 당장의 이슈만 되는 데만 급급한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더 이상 조직이 고이다 못해 썩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길 바라겠습니다.